잠든 당신의 뇌를 깨워라. 황성혁, 이영훈. 유튜브에서 닥터3라는 이름으로 활동하시는 건강 유튜버이며 한미일 3국의 의사 면허증을 보유하신 분으로 아주 유명하신 황성혁 박사의 책이다. 이 책을 접하기 전에 이분의 유튜브를 구독하며 좋은 정보를 꾸준히 들어오고 있었는데 어느 날 본인이 쓰신 책 얘기를 해서 찾아보고 바로 구입해서 읽어보게 되었다. 우리나라 치매 유병률은 6.3에서 13% 정도로 65세 이상 노인 인구 중 약 65만 명이 치매 환자이며 2041년에는 200만 명이 넘을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 85세 이상에서는 2명 중 1명이 치매 환자다. 즉 우리나라에서 치매는 아주 흔한 병이라고 생각해야 한다. 현재의 유병률은 약 10%이지만 2050년에는 15%까지 급상승할 것으로 내보이고 있다. 이제 치매 환자는 주변에서 흔히 볼 수 있으나 효과적인 치료제가 전무한 상태로 10대 질병 안에 들어가 있다. 또한 65세 이전에 발생하는 조발성 치매는 드물기는 하지만 10년 전과는 비교도 할 수 없을 정도로 환자 수가 폭증하고 있다. 그렇다면 이렇게 급증하고 있는 치매의 치료제는 가파른 증가세를 따라가고 있을까? 2003년 이후 FDA에서 승인된 새로운 종류의 치매 치료 약제는 단 한 개도 없다. 신약이 없이 몇 개도 안 되는 약을 처방하느라 의사들도 답답해한다고 한다. 이렇게 많은 문제를 안고 있는 치매는 도대체 어떤 질환일까? 먼저 인지기능 저하를 알아야 한다. 인지기능이란 기억력, 주의력, 언어능력, 판단력, 수행능력 등의 종합적인 지적 능력을 말한다. 그리고 인지기능이 떨어지면서 일상생활에까지 지장이 초래된 상태를 치매라 부른다. 그렇다면 건망증과 치매는 어떻게 차이가 있을까? 건망증은 나이가 들면서 뇌의 기능이 쇠퇴하면서 일어나는 자연적인 현상 중의 하나이다. 건망증은 본인들이 건망증 자체에 대한 것을 잘 인식하고 있고 힌트를 주면 맞추는 경우가 많다. 그러나 치매는 약속한 사실조차 기억을 못한다. 가장 흔한 형태의 알츠하이머 치매에서는 최근 사건이나 이벤트에 대한 기억을 잘하지 못하므로 자꾸만 똑같은 질문을 반복하게 된다. 이건 확실히 병적인 상태이다. 치매는 불치병으로 인식되어 있다. 모든 치매가 그럴까? 그러나 저자는 나을 수 있는 치매가 있다고 말한다. 경우에 따라서는 완치도 가능하다고 주장한다. 모든 치매가 알츠하이머가 아니다. 치매란 기억력 저하 등의 인지기능 저하가 발생하여 일상생활에 지장이 초래된 상태를 말한다. 알츠하이머 치매는 전체 치매의 60% 이상을 차지하다 보니 모든 치매를 알츠하이머라고 오해하는 것이다. 대략 전체 치매 환자의 5에서 10%는 치료가 가능하다. 치매 진단을 위해서는 혈액 검사를 받는 것이 중요하다. 비타민 B군 결핍, 갑상선 기능 저하증 등에 의해서도 치매가 발생할 수도 있는데 이들은 혈액 검사로 확인이 가능하다. 치매 전문의의 약 99.0%는 치매는 서서히 악화되는 만성진행성 질환이며 예방과 치료는 불가능하다고 말하고 있다. 그런데 정말 그럴까? 저자는 절대 아니라고 단언한다. 치매는 당뇨, 갑상선과 부신 기능 이상, 동맥경화, 영양소 결핍, 수면장애, 스트레스 등 수많은 원인 인자들이 다 밝혀졌으며 지금도 계속 그 실체가 밝혀지고 있다. 저자는 단언컨대 치매는 예방과 치료가 가능하다고 말한다. 그렇다면 치매는 왜 걸리는 걸까? 최근 많은 의학 서적과 연구 논문을 통해 치매는 생활습관병이라는 견해가 주목을 받고 있다. 그런데 당뇨 환자의 치매 발생 빈도는 정상인의 24배에 이른다. 고혈압의 경우도 치매의 위험도를 약 2배 정도 높인다고 알려져 있지만 3에서 4배 이상 위험하다고 하는 연구원들도 많다. 당뇨, 고혈압이 있으면 알츠하이머 치매뿐만 아니라 혈관성 치매의 발생률도 높아지므로 치료와 예방이 중요하다. 따라서 치매를 예방하거나 치료하기 위해서는 생활습관의 교정이 반드시 이루어져야 한다. 탄수화물과 치매. 2016년 국제당뇨병 대사질환 학술대회에서 2016년 한국 당뇨 실태조사 결과를 발표하였는데 당뇨 유병률이 13.7%라고 했다. 불과 11년 만에 유병률이 4.6%나 증가했다. 그리고 65세 이상은 30% 이상으로 발표되어 3명 중 1명이 당뇨라는 것이다. 당뇨와 전당뇨 환자의 유병률을 합산하면 38.5%가 된다. 그러면 10명 중 약 4명이 최소 전 단계에 해당된다는 뜻이다. 20세기 초만 해도 당뇨 유병률이 12%에도 미치지 못했는데 불과 100년 만에 당뇨 환자가 몇십 배나 증가하고 있는 상황이다. 왜 이런 현상이 벌어지는 것일까? 탄수화물 섭취가 지난 100년 동안 너무 가파르게 증가해왔고 너무 지나치게 탄수화물을 먹고 있어서 그렇다. 인류의 역사를 길게 보면 700만 년이라고 한다.
이 긴 역사에서 인간이 탄수화물 위주의 식사를 한 것은 그리 길지 않다. 그러나 최근 100년 사이에 인간의 식사는 과도하게 탄수화물에 집중되면서 당뇨와 성인병이 기하급수적으로 증가하게 된 것이다. 불과 최근 100년 동안 탄수화물 섭취가 폭발적으로 늘어나게 된 것이다. 많은 양의 탄수화물은 끊임없이 인슐린 분비를 자극해 결국 췌장이 망가지게 된다. 너무 빈번하게 인슐린이 분비되면 세포들은 인슐린에 반응해 둔해지게 된다. 이런 상황을 인슐린 저항성이라고 한다. 치매도 인슐린 저항과 관계가 있다. 최근에는 치매를 제3의 당뇨라고 부르는 이유가 이런 이유 때문이다. 혈중에 당이 충분히 있어도 실제로 뇌세포는 당을 제대로 사용하지 못하게 된다. 그러면 뇌세포의 관점에서 본다면 기아 상태인 것이다. 결국 뇌 위축이 일어날 수밖에 없다. 고탄수화물 식이를 하면 호모시스테인이 높아져 혈관과 뇌세포를 직접 손상시킬 수 있다. 독성 아미노산의 일종인 호모시스테인은 고탄수화물 식이를 할 때 잘 발생하는데 과도한 당 대사가 일어나는 과정에서 많은 양의 비타민 B군이 소진되면서 호모시스테인을 독성이 없는 다른 물질로 중화시키지 못하므로 호모시스테인이 증가하게 된다. 최근 미국을 중심으로 제3형 당뇨라는 용어가 활발하게 사용되고 있다. 이 용어는 알츠하이머 연구의 거장인 수잔 의학 박사가 2012년 발표한 연구 논문이 계기가 되어 사용되기 시작했다. 수잔 박사는 이 논문에서 뇌세포에서 인슐린 저항성이 보이는 새로운 형태의 당뇨의 가능성을 확인했으며 높은 인슐린 저항성과 인슐린양 성장 인자가 알츠하이머 치매 발생과 진행의 핵심이라는 연구 결과를 발표하였다. 이를 여러 학자가 제3형 당뇨라고 부르기 시작하면서 의학계에 큰 파장이 일어났다. 제2형 전당뇨나 당뇨처럼 인슐린 저항성이 발생하면 세포에서 인슐린에 대한 반응이 떨어져 혈중의 당을 효과적으로 사용하는 것이 어려워진다. 혈당이 넘쳐나도 세포가 이를 제대로 쓸 수 없는 상태이다. 알츠하이머 치매 환자의 뇌세포에서도 이와 같은 현상이 일어나고 있다는 것이 최근 많은 연구에 의해 밝혀지고 있다. 알츠하이머 치매 환자의 뇌세포는 당을 효과적으로 사용하는 것이 불가능하다. 그래서 어떤 학자들은 알츠하이머 치매를 뇌당뇨라고 부르기도 한다. 게다가 제대로 사용할 수도 없는 혈중의 당이 뇌세포 주위를 돌아다니면서 염증을 일으켜서 뇌세포를 손상시킨다. 갑상선 기능 저하증. 갑상선 기능 저하증 환자에서 치매와 비슷한 인지 기능 저하가 나타날 수 있다. 문제는 혈액 검사만으로는 정확히 진단을 할 수 없다는 점이다. 육안으로 보이는 증상들을 잘 파악하여 진단을 내리는 것이 중요하다. 갑상선처럼 중요한 또 하나의 기관이 바로 부신이다. 뇌, 갑상선, 부신은 하나의 팀으로 움직이므로 어느 하나의 기능이 떨어지면 팀 전원의 기능이 떨어지는 것이 당연하다. 인간은 부신 없이는 하루도 살 수 없다. 코르티솔, 아드레날린, 노드아드레날린, 알도스테론, 테스토스테론 등의 다양한 스테로이드 호르몬을 분비하고 체내의 혈당과 혈압을 조절하며 각종 스트레스에 저항하여 인간을 살아가게 만들어주는 기관이다. 현대인들은 지속적인 스트레스 상황에 놓여 있다. 즉 부신이 휴식할 틈이 없다. 이런 부신을 더욱 지치게 만드는 것이 과도한 탄수화물의 섭취다. 현대인들은 부신의 기능이 많이 떨어져 있는 상태이다. 전당뇨, 당뇨, 갑상선 및 부신 기능 저하 등은 별개의 질환이 아니며 서로가 강력한 끈으로 묶인 공동체 성격을 가진다. 이 공동체에는 특이한 공통점이 있다. 바로 미토콘드리아의 기능 이상이다. 인체에 사용되는 에너지의 90%가 미토콘드리아에서 생산된다. 그러므로 에너지가 많이 필요한 장기들의 미토콘드리아가 많이 분포한다. 뇌에도 역시 많은 미토콘드리아가 존재한다. 최근 미토콘드리아 기능 이상이 알츠하이머, 치매의 발생에 직접적으로 관련되어 있다는 연구 논문이 계속 발표되고 있다. 따라서 미토콘드리아의 기능을 개선시켜 갑상선 기능을 좋아지게 하면 뇌의 기능도 같이 좋아져서 치매 증상도 호전되거나 경우에 따라서는 완치가 되기도 한다는 것이다. 저자는 치매 환자를 연구하며 또 다른 공통점을 발견했는데 그것은 바로 저콜레스테롤 혈증이었다. 일반적으로 오늘날까지도 콜레스테롤은 나쁜 것이라는 인식이 지배적이었다. 그러나 콜레스테롤이 부족하면 문제가 생긴다. 뇌는 수분을 빼면 60에서 80%가 지방이다. 뇌는 체중의 2%에 불과하지만 체내 총 콜레스테롤의 25% 이상이 뇌에 존재한다. 콜레스테롤은 뇌세포와 뉴런을 둘러싼 미엘린 수초를 구성하는 필수 성분이므로 뇌는 엄청난 양의 콜레스테롤이 필요한 것이다. 그런데 몸에 콜레스테롤이 부족해지면 가장 큰 피해를 입는 곳이 바로 뇌이다. 그러므로 콜레스테롤을 줄이는 스타틴 계열의 약물은 신중하게 복용해야 한다.
스타틴 계열의 약물은 콜레스테롤의 합성만 억제시키는 것이 아니라 이 과정에서 미토콘드리아의 필수적 성분인 코엔자임 Q10의 합성도 같이 억제시킨다. 코엔자임 Q10이 부족해지면 미토콘드리아의 에너지 생산이 마비된다. 1부에서는 치매란 무엇인가를 다루고 2부에서는 그런 무서운 치매가 왜 발생하는지 알아본다. 그리고 3부에서는 치매를 치료하고 예방하는 구체적인 방법을 알려준다. 3부에서 가장 중요한 핵심만 정리하면 첫째는 뇌 리셋 케톤식이다. 영양이 부족한 뇌에 영양을 공급하는 방법은 몸을 케톤체로 만드는 것이다. 그렇게 되기 위한 방법을 다룬다. 그리고 둘째는 미토파지의 활성화인데 현대인의 대부분이 미토콘드리아의 기능 이상을 겪고 있다. 이 미토콘드리아를 고치고 복구하는 작업으로 오토파지를 실행하는 방법을 알려준다. 간헐적 단식을 실천하는 방법에 대해 다룬다. 셋째는 지용성 비타민과 오일의 섭취이다. MCT 오일과 코코넛 오일을 섭취하면 어떤 변화가 일어나는지 자세히 다루고 있다. 수백 명의 환자를 진료하며 얻은 경험으로 귀한 치매 예방과 치료의 솔루션을 담고 있는 귀한 책이다. 개인과 가족의 건강을 위해서는 반드시 읽어봐야 할 좋은 책이다.